오늘은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황태채로 6가지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만들 거의 대부분은 반찬이기 때문에 밥부터 만드셔야 돼요. 밥을 지어야 되는데 황태밥입니다. 쌀을 2컵 넣으시면 되고요. 쌀은 저 같은 경우는 씻은 쌀을 사용해 가지고 굳이 안 씻어도 되는데 집에서 쓰실 경우에는 평소대로 씻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쌀을 2컵 넣었으니까 물도 2컵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대신에 육수 같은 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데 없으면 그냥 물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콩나물을 넣어주시는데 콩나물은 이제 한 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한 줌이 바뀌겠지만 먹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냉동실에 굴러다니고 있는 황태채를 역시나 한 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주시고 밥을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스튜디오에 전기밥솥이 없어서 압력솥을 쓰지만 압력솥이 아니라 일반 전기밥솥을 사용하셔도 되고 심지어 냄비밥을 사용하셔도 똑같은 비율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밥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국도 만들어야겠죠. 저는 뭐 국을 많이 먹진 않지만 황태가 또 좋은 국을 만드니까 한 컵에 들어갈 정도의 분량을 해주시고요.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물은 3컵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을 할 건데 육수를 만드실 경우에는 굳이 치킨스톡 이런 걸 안 넣어도 되지만 맹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치킨스톡 같은 걸 넣으시면 맛이 굉장히 깊어지니까 넣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소금만 넣으셔도 되는데 확실히 맛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하라 이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두부가 들어가면 또 어마어마한 맛이 나죠. 황태채 요리 한다고 하더니 두부가 왜 나오냐고요? 그냥 저기 먹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황태채만 있으시면 황태채만 넣어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인데 지금 참기름이 너 지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니?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3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참기름이 들어가야 그냥 황태채만 먹으면 솔직히 고소한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저 명태라는 놈이 그다지 기름기 있는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꼭 참기름을 넣어주셔야 고소한 느낌이 확 나니까 꼭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플라시보를 위한 대파입니다. 음식에서 녹색이 나면은 내가 약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녹색을 넣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뻥입니다. 하지만 녹색이 들어가면 요리가 맛있어 보이는 건 진짜라는 거. 자, 다음에는 요걸로 이제 요리를 해야겠죠. 저처럼 쏟지 마시고 요리를 하시고요. 황태채로 무침을 할 건데요. 한 줌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가 제 손바닥이랑 비슷한지 핸드폰에 한번 대보시고 한 줌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제발 레시피를 이렇게 줌 같은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 레시피들이 어려운 게 참 단위가 어렵습니다. 황태채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컵에다가 이렇게 우겨 넣어가지고 한 컵 정도로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게를 재기엔 애매하니까. 자, 여기다가 참기름을 2개 넣어주시고 물, 그냥 맹물을 2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뭘 하냐면은 얘는 이제 말려진 애잖아요. 근데 무침을 할 때 너무 말려진 애를 하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굉장히 뻑뻑하고 입천장이 다 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입천장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화장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는 그런 효과고요. 여기다가 고추장을 2개를 넣어주고요. 고추장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간장하고 고춧가루를 1:1로 섞으셔도 됩니다. 간장은 하나, 올리고당은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싹싹 긁어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묻힐 때 뭐 주변에 이제 내 손맛이 좋아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으면 와가지고 손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 이걸 반절 정도 싸주시면 좋겠는데, 뭐 손맛 같은 건 원래 미신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없다면은 뭐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참깨를 넣어주시면 약간 그냥 보기에 봤을 때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만들어 보셔서 꼭 드셔보셔야 돼요. 드셔보신 다음에 만들어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맛이 나오면 댓글에 남겨두십시오. 참고로 저는 이제 맛이 없다는 댓글은 답변을 안 해드려요. 자, 그 다음은 볶음 요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추인데요. 꽈리고추예요. 제가 꽈리고추 매니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고추 쓰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물에 이렇게 적셔줄 거예요. 물은 얼만큼을 넣었냐? 볶음 같은 경우에는 2큰술 정도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볶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한 4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죠. 요거를 한 2-3분 정도 센 불에서 볶아주면은 물이 빠져나오면서 열이 받습니다. 요때 이제 킹 받았을 때 굴소스 하나, 간장 하나, 간장은 진간장 써주시면 돼요. 양조간장 쓰셔도 되고요. 국간장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고당 하나 넣어주시고 아까 꽈리고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꽈리고추 대신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고추, 홍고추, 청고추, 뭐 오이고추 이것저것 다 넣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볶다 보시면은 바닥에 살짝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두르셔가지고 이 한식 특유의 마지막 참기름 붓기 아시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를 열심히 썰어주는데요. 이걸 뭘 하냐면 이제 튀김을 할 겁니다. 튀김도 한번 해줘야 되죠. 맛있으니까. 그래서 파와 청양고추가 같이 튀김옷에 버무려진 튀김이고요. 계란 흰자를 쓸 겁니다. 계란 흰자는 2개에서 3개 사이에 써도 되는데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썰어놓은 녹색 애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느낌 튀김가루까지 얹어가지고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 깜빡한 게 있죠. 저도 깜빡합니다. 물을 넣어주는 걸 깜빡했네요. 물을 1컵 정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1컵에 물 1컵인 거죠. 자, 여기다가 치킨 스톡을 1큰술 넣어주면은 나중에 튀김을 하고 나서도 딱히 소금을 뿌려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튀기고 나서 소금을 뿌려봐야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반죽 자체에 넣어버리는 게 좋은 판단이고요. 자, 기름을 재야 되는데 기름 온도는 160도 정도에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가 다 타고 초보분들이 실수하기 좋아요. 그래서 1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하셔도 충분히 다 튀겨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분이 그렇게 많은 튀김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바삭바삭해지면 건져주시고요.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해주시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 채를 하나 사셔가지고 튀김을 얹으시면은 기름도 빠져나가고 튀김이 빨리 식어가지고 눅눅해지지가 않습니다. 튀김을 빨리 식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온도는 계속 150도에서 160도 아래로 유지해 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기름 색깔이 많이 변하지 않고 있죠. 기름 색깔이 변하지 않아야 여러 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같은 경우에는 튀기신 다음에 한번 체에 걸르셔가지고 저 위에 떠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넣어가지고 여러 번 쓰실 수 있어요. 다음 요리에도 쓰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튀겨진 튀김은 한번 털어내셔가지고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반죽에 치킨 스톡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먹어도 어떤 맛이 난다? 약간 치킨 맛이 난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찍어 먹는 소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소스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간장 1큰술, 진간장입니다. 그 다음에 식초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오늘 들어가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물 1큰술, 그 다음에 치킨 스톡 1작은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 4개로 돌려치기 하는, 하지만 맛은 다 다른 게 신기한 겁니다. 제가 넣은 재료들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사실은 다 부어버리려고 했는데 세상에는 2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탕평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채팅창에 단먹이 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튀길 겁니다. 이번엔 강정인데요. 튀김가루 1컵과 물 1컵을 넣어서 섞어주신 다음에 명태채도 1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물조물 해주면은요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덩어리가 져요.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튀기는 게 올바른 상황이에요. 자, 아까처럼 기름을 풍부히 못 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한번 아까 쓰던 거를 해가지고 이번엔 후라이팬에다가 할 건데요. 저런 흘렸네요. 후라이팬에다가 달궈주신 다음에 얘는 튀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면에다가 누워가지고 튀겨줘도 바삭하게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안에 들어갈 정도만 딱 넣어주신 다음에 골고루 흔들어 가시면서 최대한 기름이 다 표면에 닿도록, 내 마음이 표면에 다 닿도록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조금 지나면 약간 탕수육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색이 날 때까지 튀겨주신 다음에 옆으로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원래 색깔이 노란색이라 가지고 약간 타 보이는 거지 결코 제가 태운 게 아니라는 거,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자, 이제 프라이팬을 닫고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간장 하나, 올리고당 하나, 식초는 2개입니다. 굴소스도 하나 넣어주시고 케찹이 들어가야 이제 또 약간 강정 맛이 나겠죠. 케첩은 2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다진 마늘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고요. 한 1분 정도 졸이시면 이렇게 자글자글해지시면서 물기가 많이 쫄아들고 바짝바짝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튀겨놓은 바삭바삭한 명태 강정을 쭉 넣어주신 다음에 한번 쑥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든 반찬은 강정이고요. 일단 저게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일단 저거에 손이 가장 많이 간 게 진실이고요. 보십시오. 저 윤기가 흐르는 튀겨진 맛있는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볶음, 그리고 뭐 항상 식탁에는 올라오지만 여러분이 많이 먹지는 않는 황태채 무침이고요. 그 다음에 황태국, 두부국, 이거는 뭐 해장할 때 아주 좋죠. 여러분들 술 드셨으면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 처음에 올렸던 이 황태밥도 아주 고슬고슬하게 콩나물과 황태가 다 살아있는 채로 됐습니다. 양념장이 필요하시다고요? 양념장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진 마늘 1작은술에 이번엔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1큰술, 그리고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1큰술. 이렇게 넣어주시면 환상의 비빔장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쪽파를 넣는다든지 하면 훨씬 더 좋지만 이렇게 해서도 맛있어요. 참기름하고 진간장과는 또 다른 그런 향이 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요.
뭐 라이브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저 밥을 한 공기에서 끝내지 않았죠.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가 먹었던 반찬은 국하고 강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취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반찬이었고, 사실 볶음하고 무침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냉동실에 처박혀 있는 이 명태들 꺼내셔가지고 한번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상대로 여러분의 요리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아주 멋진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 황태채 요리 6가지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께 알림이 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참 구독자, 참 시청자십니다. 다음에 조금 더 신선한 요리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